Taky za návštěvu mého kanálu. Já jsem Jela, nebo taky RN Praha. RN je anglická zkratka Registered Nurse, takže jsem sestřička. Bydlím v České republice už 3 roky a já mám českého manžela. Nedávno jsme se vzali. Začínám toto video v češtině, protože dnes s vámi chci mluvit o českém jazyce. Český jazyk jsem studovala, když jsem bydlela v Praze, ale pouhé 3 měsíce. Takže moje čeština je stále špatná, ale poslední dobou trénink. Tak doufám tedy, že v blízké budoucnosti budu moci mluvit lépe česky. Přepnu na korejský jazyk a budu pokračova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서울프라운의 알프라스 사회 시간인데요. 오늘 오프닝은 제가 또 다른 언어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영어 이외에 본인이 조금 특별한 이유로 배우셔야 했었던 그런 언어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방 사용을 했던 체코어가 그런 언어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참 체코어를 배웠을 때 여기 체코에 살면서 체코 어학연수를 받았을 때의 썰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믿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믿으시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certificate라는 거고 certificate라는 말이에요. 즉 제가 여기 Universitas Karlova라는 곳이 영어로 하면은 찰스 유니버시티, 우리나라 말로는 까를 대학교라고 하는 체코의 약간 좀 서울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체코 어학연수를 하고 받았던 이제 certificate이자 그리고 성적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체코 어학연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적은 대부분 아니면 미누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A를 R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사진은요, 제가 또 체코어와 관련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 체코 플래그가 있는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한국에서 일했을 때, 제 남편은 체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그 체코에서 일했을 때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거 걸어놓고 그때 당시 남편이 일했던 회사 티셔츠 입고 그런 찍은 사진을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제 썰을 풀기 전에 오늘도 혹시나 이제 이 체코어 같은 경우는 워낙 조금 좀 특수성이 강한 이제 언어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뭐 대학 전공을 체코어를 하시거나 혹은 정말 체코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많이 배우지 않는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수했던 이 체코어 어학연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인생 곡선을 만약에 그려본다라고 하면 저는 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제가 특정 어느 집단에서 뭔가를 했어야 하면 그냥 잘 해왔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제 삶에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 인생 곡선이 한번 이렇게 딱 추락한 적이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은 저는 2020년도 제가 체코에서 처음으로 해외살이를 시작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의 해외 생활 전체적으로가 모두 다 힘들기만 하고 우울하고 뭐 외롭고 그랬냐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고 여행도 많이 했고 기타 등등들이 있었고 정말 소중한 시기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시기들이 정말 값지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 해외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거의 30이 가까워져 가는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그거에 익숙해져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체코를 가기 전에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체코를 가기 전에는 제가 뭐 언어 그까이 거 배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이 체코어는 그 슬라빅 언어 계열이라고 해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 계통 분들이 쓰는 언어이고 진짜 영어랑도 너무 다르고 한국어랑도 너무 다르고 정말 신세계의 언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약간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좀 탐구하는 느낌은 들어가지고 아예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체코어를 이제 배우는 시기 자체가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하는 시기였어서 그런지 오늘 이제 주제가 될 내용인데 제가 살면서 정말 그런 느낌을 처음 경험을 해봤고
보통 이제 TV에서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나 조금 이제 좀 사회적으로 되게 뭐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공황장애로 내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기만 들었지 제가 그런 경험을 할 거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2020년이 뭐가 있었죠? 바로 코비드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체코 어학연수를 제가 2020년도 이제 9월에 해서 이제 한 학기가 이제 한 학기를 배웠는데 실제 수업하는 기간은 3개월 정도인데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수를 했고 그때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가 유럽도 굉장히 이제 좀 락다운도 심하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체코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을 때도 학생이 3명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다른 나라 학생들이 워낙에는 하고 싶어 했는데 신청자가 많았는데 이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이수를 못하게 됐었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으로 참석을 하다가 결국 온라인으로 돌려가지고 거의 이제 이 어학연수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최종 시험을 봐요. 뭐 듣기, 말하기, 쓰기, 또 뭐죠? 읽기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또 이제 다 IELTS처럼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기 전까지도 저희는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해야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 언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그때 또 지금 제가 하는 이제 모든 일들을 한참 이제 구축해 나가는 또 시기였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일도 그렇고 그리고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한참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시기였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공부도 했었어야 됐고 그래서 스스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수업이 보통 9시 정도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딱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줌을 딱 켜고 이제 그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요. 딱 그렇게 앉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일을 만들고 있을 때다 보니까 제가 컨택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 뭐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같이 일을 하는 이제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연락 이런 것들이랑 그리고 수업도 받았어야 했는데 수업은 또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체코어 수업이었다 보니까 제가 딱 그날 그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그 앉는 순간 갑자기 저한테 몰려오는 연락이 10몇 개가 갑자기 우다다다다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수업을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참고 들었어요. 참고 막 이제 듣고 있다가 이제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을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를 가지는데 자꾸 이제 쉬는 시간에 가집시다라고 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딱 끄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공황 발작, 공황 장애를 이제 겪으시는 분들이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진짜 숨이 안 쉬어지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프라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스스로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정말 갖은 방법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숨을 잘 원활하게 쉬어보려고 막 심호흡도 해보고 하는데 진짜 뭔가 여기를 누군가가 꾹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정말 물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딱 드니까 사람이 갑자기 막 너무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니까 정말 안절부절하고 막 손발이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남편은 이제 그때 또 이제 프라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남편이 무슨 그때는 남자친구였죠.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가 프라하에서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개인 볼일을 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뭐 그 119에 신고할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들고 무조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숨을 못 쉬겠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때 하던 일을 모두 다 제쳐주고 저한테 이제 달려와가지고 저를 이제 병원으로 싣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심리적인 요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한참 코비드 팬데믹이 이제 기승을 부릴 때였다 보니까 내가 코비드에 걸렸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호흡 부전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몸을 완전히 그 차 바닥에 이렇게 이제 박아놓고 막 이렇게 숨을 쉬면서 막 병원에 가니까 남편도 그때는 남자친구가 막 진짜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 개원 좀만 참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여러분 코비드 팬데믹에다가 진짜 얼마나 아수라장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호흡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체코는 그 병원 시스템이 한 응급실에서 모든 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어떤 특정 병원들은 이제 호흡기계 응급실이 있고 뭐 소화기계 응급실이 있고 각 이제 그 디파트먼트마다 건물이 따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앞에 응급실도 있고
그 부서에 응급실도 있고 뭐 병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제 호흡기계 좀 문제가 있는 그 응급실로 갔는데 거기도 진짜 완전 아수라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코비드 환자가 온다, 코비드 포지티브인 환자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다 이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코비드 환자가 오고, 코비드 환자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이제 코비드 환자 갔으니까 이제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또 다시 대기실로 오고 막 진짜 너무 난장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뭔가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뭔 일이 나도 나를 이제 신경 써줄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금 안정을 찾고 이제 호흡이 괜찮아지다가 그래서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다 찍어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이제 신체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때 이제 저한테 이제 진료를 봐주셨던 이제 체코인 의사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혈액 검사나 뭐 그런 것들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좀 최근에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었냐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조금 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때는 제가 정말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에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공부도 했었어야 하고 공부 자료 만드는 것도 뭐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해내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막 구축시키고 체코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15시간씩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계속 이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경험을 겪고 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 스스로를 너무 스스로 옥죄어가지고 될 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일과 삶의 경계를 이제 좀 두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 성격상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일과 나의 개인의 삶을 잘 구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제가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워낙 이제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고 그렇게 힘들게 배웠던 언어가 저에게는 이 체코어라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체코어를 완전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받은 서티피케이트이 이제 드바라고 하는데, 드바가 체코어로 이제 2예요. 영어로 2.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엘츠 시험도 이렇게 점수 나오고 나면은 뭐 ABC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A2 레벨이어가지고 그냥 정말 일상생활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상점에 가가지고 뭘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체코인 분들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만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제가 느끼는 거를 모두 다 표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좀 뭐 공적인 이런 서류를 다루는 이런 체코는 이제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지금 언어를 할 수 있어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뭐 저희 모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체코 이렇게 좀 3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때 인생 곡선이 정말 한번 딱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지만 그걸 또 잘 버티고 오니까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그 2년 전에 나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놓은 그런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체코어도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어떻게 이제, 왜냐면 그 이제 그래머 같은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적용만 시키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조금 내가 더 알고 싶은 단어 외우면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말할 수는 있는데 좀 귀찮아서 안 하고 있긴 합니다. 남편하고도 거의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많은 도전들을 하실 거고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언젠가 또 하게 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워낙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겪었다 보니까 그 심정이 어떤 줄 알고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거를 향해서 막 헤엄치고 있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느낌, 뭐 이런 느낌들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고요. 하고자 하시는 것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모두 다 무리 없이 잘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